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대표팀 감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제시 마치를 비롯해서 외국인 감독으로만 최종 후보를 추려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제시 마치 등 3명,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들 중에서 차기 사령탑 후보를 정하는데 협상은 결국에는 돈에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기본적으로 5월 중순을 선임 데드라인으로 정한 가운데 축구협회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보들과 순서대로 접촉하기보다는 동시에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머니게임이다. 왜 그러냐면 마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리즈에서 약 60억 정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 라이프치히에서는 30억 정도의 금액을 받았었다. 그리고 대표팀 감독을 거친 역대 외국인 감독들 중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연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장 지난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의 연봉은 19억 정도였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연봉이 약 29억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감독을 가장 1순위로 아무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감독의 연봉이 가장 최근에 리즈에서 60억 정도였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 수준으로 내려도 절반을 깎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팀 감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시 마치라던가 귀네슈,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외국인 감독들과 연봉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제시 마치 같은 경우에는 틀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종 후보 명단에서 한 명 한 명씩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연봉이 맞지 않으면 바로 다음 감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제 브루노 라스 감독도 최종 후보 명단에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저희 채널에 종종 나와주시는 윤진만 기자님의 기자입니다. 한국 감독 후보설에 휩싸였던 라즈가 이미 사전 계약한 클럽이 존재했다. 그래서 최근에 본인에게 들어왔던 모든 제안들을 거절한 상태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포르투갈의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 이 브루노 안드라데가 포르투갈 그리고 브라질 쪽 소식에 굉장히 정통한 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가 브라질 매체를 통해서 라즈 감독은 이미 리옹과 사전 합의를 한 상태다. 일단 현재는 지난 10월에 보타보구에서 경질이 됐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된 상태지만 리옹과 사전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제안을 최근에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기자에 따르면 라즈 감독이 만약에 지금 리옹과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리옹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37억 정도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기자에 따르면 라즈 감독이 지금 현재 리옹과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부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리옹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라즈 감독 대신에 다른 감독을 선임한다면 라즈 감독이 오히려 위약금을 37억 원 정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옹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라즈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라즈 감독에게 위약금을 감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라즈 감독은 리옹을 지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라즈 감독도 리옹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대표팀에 오려면 위약금을 반대로 리옹에게 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보통 이럴 때 영입하는 팀에서 위약금을 내줄 때가 있는데 라즈 감독이 받는 위약금이 37억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대표팀이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라즈 감독을 데려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위약금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감독을 지금 후보 리스트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 외국인 감독들과 연봉 협상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감독들 있죠. 제시 마치라던가 뭐 브루노 라스라던가 최근에 이름이 나왔던 아기레 감독이라던가 이런 감독들은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라리가 이런 곳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마치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보다 2배 이상 받고 있었던 감독인데 한국으로 오면서 연봉을 깎고 온다는 게 약간은 이제 어려운 미션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으로 오면 아무래도 아시아 팀으로 가다 보니까 월드컵에 나간다는 이점이 있지만 연봉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더 읽어보면 사단으로 표현되는 코칭 스태프의 급여, 거주 등등 지원 비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전트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 부담이 만만치
만만치 않은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혜성 위원장이 후보들을 만날 때 몸값을 아직까지는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마치 감독이라던가 이런 감독들을 만나러 갈 때 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화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연봉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같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현재 최종 후보에 오른 후보 감독들과는 아직까지 몸값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벤투 감독을 뽑을 때는 김판곤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이 후보랑 이야기를 할 때 연봉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축소를 위해서 21년 정관을 바꾸면서 정혜성 위원장,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장의 권한이 후보에게 연봉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후보를 선정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은 연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독들과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러한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원래 전력강화위원회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는 남녀 국가대표와 연령별 대표팀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도자의 선임, 해임, 재계약, 연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정관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와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가 된다 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언과 자문, 그러니까 이 뜻은 감독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감독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후보를 추려내고 그리고 결정권이 있었던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의 전력강화위원회보다 당연히 권한이 축소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 지금 정혜성 위원장이 후보들과 몸값을 조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할 때 면접과 몸값 조율을 완전히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정혜성 위원장, 그리고 그 감독을 추려내면 이 감독들과 몸값을 조율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전력강화위원회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을 위에서부터 선임을 한 다음에 전력강화위원회에게 통보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감독을 뽑지 못하고 간판만 걸려있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었던 건데 그래도 이번에는 클린스만 감독 때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과 그리고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전력강화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리지만 연봉 협상까지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마치 감독과의 연봉 지금 조율이 정혜성 위원장이 갔을 때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마치 감독을 최종 후보로 고른다고 해도, 그리고 마치 감독이 오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해도 연봉에서 협상이 길어지거나 연봉에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연봉을 지난번에 뭐 윤준만 기자님이 이제 오셨을 때 이제 뭐 10억이나 15억 그때 알려졌던 아주 적은 연봉 그것보다는 많다 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받았던 29억 그 정도 이상은 아마 감독에게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감독을 데려오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봉을 반으로 깎고 와야 되고, 마치 감독을 제외하면 사실 뭐 브루노 라스 감독은 뭐 위약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르나르 감독도 지난번에 김판곤 위원장이 못 데려왔던 것도 르나르 감독이 원래 데려오려면 위약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약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르나르 감독을 데려오지 못하고 벤투 감독을 데려온 거였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르나르 감독을 만나지 못한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봉에 대한 차이가 크니까 아마 르나르 감독은 그냥 만나는 것에만 일단 의의를 두자, 그렇게 크게 이제 르나르 감독에 대한 호감도라던가 르나르 감독이 연봉에서 협상이 될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르나르 감독이 약속을 연기하니까 이제 바로 약속을 취소하고 르나르 감독을 만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최종 후보에 올라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뭐 제시 마치라던가 귀네슈 그리고 여러 이제 뭐 추측되는 이름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연봉만 생각했을 때는 제시 마치 감독은 데려오기가 좀 어렵고요.
귀내슈 감독은 그래도 연봉이 어느 정도 적합하고 여기에 대해서 귀내슈 감독은 나는 연봉 생각 별로 없다. 조건도 별로 생각을 안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연봉에 있어서는 귀내슈 감독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나오는 감독들 중에서는 뭐 몽크라던가 약간 이제 르나르, 귀내슈, 그리고 마치, 브루노 라즈, 아기레 이런 감독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 정도 급에 있는 감독들은 충분히 우리가 연봉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몽크 정도 되는 감독들의 후보군이 연봉을 맞추기가 지금 적절한 상태고 이제 다른 감독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 감독들은 우리가 데려오기에는 최상의 감독들이지만 이 감독들의 연봉을 우리가 맞추기에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대표팀 감독을 5월 중순 한 2주 남았죠? 2주 안에 선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안에 협상이 안 된다면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조금 더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5월 말이라던가 이런 시기까지 감독 협상이 좀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 감독 선임 작업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